안녕하세요. 1학년 서디고 학생들. 자, 오늘은 1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1학년 일반 학생들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학교를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른 반들도 마찬가지로 수업의 진도가 안 맞거나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진도를 못 나간 반들은 이 강의를 꼭 참조하셔서 시험을 보기 전에 꼭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범위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는 전부 세 부분의 챕터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사념기에 대한 챕터고요. 교과서 194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우리 현재까지 배웠던 지질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20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오늘부터 나갈 범위잖아요. 페이지 266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사념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되게 옛날에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숙지를 해두시고 산에 대한 성질, 그리고 염기에 대한 성질, 그리고 사념기 합쳐서 중성처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중화라고 하는데 중화 반응까지 그리고 중화열까지도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힌트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힌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각 부분당 이제 몇 문제씩 출제가 되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는 객관식 20문제에 주관식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서 전부 2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사념기에서 대략적으로 한 12문제에서 11문제 정도 출제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는 6문제, 지질시대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념기에서 절반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부터 진도 나갈 기후변화 는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 꼭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찍는 곳은 1학년 일반 교실인데요. 그러니까 옆반에도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복도로 왔다 갔다 하니 강의를 찍는 이 공간이 많이 소란스러울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시험 범위는 기후변화라는 단원에서는요, 배우는 것들이 이 빨간 박스와 파란 박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아까 기후변화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대기대순환에서 한 문제, 해수의 표층순환에서 한 문제, 엘니뇨 하나, 사막화 하나, 지구온난화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궁극적으로 배우는 부분은 대기의 대순환과 해수의 표층순환에 대해서 배워요. 자, 이거는 우리 이미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요. 대기의 대순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기가 지구 전체의 큰 범위에서 도는 것들을 대기의 대순환이라고 부르죠. 우리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페렐순환, 헤들리순환, 극순환, 그리고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배웠던 것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그러니까 365일 같은 방향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표층에 있는 해수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물들이 움직이면서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해수의 표층순환이라고 부르고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표층순환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배우는 부분 엘니뇨와 사막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엘니뇨라는 용어는 우리가 뉴스나 혹은 많은 곳에서 아마 접한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엘니뇨라는 현상이 대체 무엇이며 이것은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막화는 말 그대로 사막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라는 환경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리고 어떤 요인이 사막화가 생기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이번 단원에 배워야 될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는 우리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그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환경 변화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들이 이번 우리가 배워야 될 마지막 챕터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대기대순과 표층의 해수의 순환, 그리고 엘니뇨, 사막화, 지구온난화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지구과학적인 기본 소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련 내용을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1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이 치려면 지금 9시 11분인데 종 치려면 우리 30분 9시 30분에 종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19분 정도 남았는데 이때 종이 칠 때 굉장히 소란스러울 수 있으니 유의를 부탁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위도는 뭐라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제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걸 지구라고 가정을 하면 지구는 이 축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죠. 얘를 우리가 자전축이라고 부릅니다. 자전축. 그죠? 그리고 자전축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선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 선이 존재를 하잖아요. 얘를 우리가 이제 적도라는 표현을 쓰죠. 적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위도는 적도를 0도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여기 극지방을 이제 90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0도고 이쪽으로 갈수록 90. 여기가 0도로 갔고 이쪽으로 갈수록 90. 그러니까 북극이 90, 남극이 90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위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사는 사람의 위도는 45도 정도 되겠죠. 45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도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요. 잘 보시면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잖아요. 그러면은 북반구나 남반구가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북반구는 이 뒤에다가 n이라는 표현을 쓰고 남반구는 이 뒤에다 s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영어의 north, 북쪽을 의미하는 north와 south, 남을 의미하는 south의 s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45도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이제 n이라고 쓰죠. 그래서 읽을 때는 북이 45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요쯤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북이 37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에 대한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운 지방은 위도가 낮은 곳일까요? 위도가 높은 곳일까요? 그러니까는 위도가 낮은 곳을 우리가 저위도라는 표현을 쓰고 위도가 높은 곳을 고위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보통 우리가 기온의 경우는 어떤 위도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저위도가 기온이 더 높겠죠. 예를 들어서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기온이 대체적으로 높다. 요거는 이제 맞는 말이지만 고위도는 저위도보다는 대체적으로 추워야지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위도와 고위도를 구분을 잘 하시고요. 저위도는 위도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저위도고 여기는 이제 고위도죠. 우리가 사는 이 부분은 이제 중위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위도는 이렇게 갈수록 높아지는 거고 위도는 이렇게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위도를 표현하면 이쪽과 이쪽이 고위도가 되는 것이고 저위도는 이쪽이 저위도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다음 동서남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서남북은 우리 지구과학 쪽에서의 동서남북을 배우는 거니까 우리 기억하기 쉽게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고요. 얘는 이제 적도죠. 적도 0도. 자, 영도. 자, 우리나라가 요즘에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방위를 표시를 해보면 자, 우리는 여기가 서울이에요. 자, 그럼 동해안은 어디죠? 동해안? 이쪽이 동해안이죠. 이쪽이 동쪽인 거예요. 자, 서해안은요? 이쪽이 서해안이죠. 그죠? 남부지방은 어디예요? 자, 아래죠. 북한은 어디예요? 북.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나누는 방위를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는 뭐 이런 식의 방위를 이렇게 방위를 표시를 하죠. 자, 동서남북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 모르는 학생은 동해안이 있는 곳이 동쪽, 서해안이 있는 곳이 서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동서남북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으니 우리 다음 배워야 될 내용 상승기류와 하강기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 그대로 상승기류는 공기의 흐름이 위로 올라가는 게 상승기류고요. 하강기류는 공기의 흐름이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를 우리가 하강기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 그런데 이제 공기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상승기류죠. 그러니까 A라는 지역은 공기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공기들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곳은 공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공기들이 이 부분을 채웁니다. 그래서 상승기류가 있는 곳은 이런 패턴을 나타내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하강기류가 있는 곳을 한번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렇게 있고 하강기류는 공기들이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가 하강기류라고 부릅니다. 하강기류가 형성되는 곳, 이 지역을 B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공기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 공기들이 땅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들이 양쪽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렇게 요것을 우리가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곳의 모식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승기류는 공기들이 모여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고 하강기류는 공기들이 내려가서 이렇게 뻗쳐가는 형태가 이제 하강기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상승기류와 하강기류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우리 구름이 만들어지려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나중에 엘니뇨나 사막화나 혹은 이 두 가지를 배울 때 우리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느 곳이냐를 알아야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름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설명까지 하면 이제 우리 이번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은 알아야 돼요.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은 상승기류,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곳에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이어야지 비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던 공기가 올라가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일단은 땅바닥이 있는데 햇빛에 의해서 여기가 가열이 되는 거예요. 가열된 공기들은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가열이 많이 되면, 그러니까 지표면의 불균등한 가열에 의해서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고, 공기가 위로 상승한 부분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니면 산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산이라고 치면 공기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공기들이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구름이 만들어지려는 조건은 공기들이 위로 상승하는 곳에서만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설명해드렸던 이 A랑 B 지역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릴 확률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상승기류가 생기는 A 지역에 비가 내릴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상승기류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코리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아마 들어는 봤을 겁니다. 전향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나오지는 않고 대학의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것은 지구 자전 때문에 만들어지는 힘인데요. 지구 자전 때문에 만들어지는 힘인데 일단은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북반구에선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현상,
자,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코리올리 힘, 전향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도를 그려볼게요. 지구를 그려보면 자, 북반구에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북반구에 사람. 자, 이 사람이 공놀이를 해요. 근데 공을 던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위로 올라가야지 맞지만 북반구에서는 코리올리의 힘 때문에 어디로 적용을 한다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휘어진다라고 했죠. 그럼 북반구에서 이 사람이 공을 던지면 공은 이렇게 휘어집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북반구에서 공을 던지면,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휘어지게 된다. 요것을 우리가 코리올리 힘이라고 불러요. 남반구는 왼쪽으로 휘어지거든요. 남반구에 있는 사람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남반구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까? 생각하기 쉽게. 잠시만요.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 사람이 공을 던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남반구는 왼쪽으로 휘어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기준에서 왼쪽은 어디죠? 왼쪽 이쪽 아닙니까?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지는 과정을 코리올리 힘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쪽으로 공을 던졌다. 그럼 왼쪽으로 휘어져야 되니까 이쪽으로 공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올리 힘 전향력은 우리 나중에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텐데, 북반구에서는 움직이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움직이는 물체가 왼쪽으로 휘어지는 현상 을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부는데 지구 자전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예요. 크게 문제 없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바람은 얘는 왼쪽으로 휘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요것을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미리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넘어갈게요. 자, 지상과 상층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상은 사람이 살고 있는 여기를 우리가 지상이라고 불러요. 상층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상공의 공기를 우리가 상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잘못 그렸다. 왜 이렇게 잘못 그렸어? 잠깐만요. 여기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나가야죠. 몰랐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공기들이 아래로 내려왔다 바깥으로 퍼지잖아요. 그럼 지상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바람의 방향은 이 방향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바람이고요. 상층에서 느끼는 바람은 이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상층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상에 대해서 묻는 문제만 나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사는 지표면 근처에 그런 공기를 우리가 지상이라고 부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6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햇빛과 바람, 그리고 바다, 그리고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번 단원부터 배우는 내용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후는 기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기상하고 기후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상이라는 거는 현재 지금의 상태에서의 날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후는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얘는 단기간을 말하는 거고 이게 장기간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의 기상, 지금 현재 서울의 기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고생될 때의 기후, 30만 년 전부터 20만 년 전까지의 기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쨌든 우리는 기후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설명을 쭉 해볼까요? 자, 얘는 지금 북극곰이잖아요. 북극곰은 북극 지방에 살죠. 얘네들은 남쪽에 살지 않아요. 그쵸? 그럼 북쪽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지방이 북극 지방에 얘가 여기서 산다는 거죠.
그죠? 우리 동서남북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의 생활. 자, 여기 챕터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지구가 환경의 변화를 계속 해왔고, 인간의 생활은 그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대한 것을 배우는 단원이 이번 단원이라는 겁니다. 자, 쭉 해볼게요. 지구는 다양한 생명체가 생태계를 이루며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구의 환경은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하위 권역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유지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하위 권역은 직권, 기권, 외권, 생물권, 수권 이런 거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이 지구 시스템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하게 일어나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 또한 끊임없이 변화를 해왔다. 자, 지구 환경 변화 중에서 최근에 큰 관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이다. 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 8-8과 같이 요거죠. 그림 8-8과 같이 과거 지질시대에는 기온이 낮은 빙하기와 기온이 높아진 간빙기가 여러 차례 반복을 해왔다. 그러니까 조금 더웠을 때를 간빙기, 조금 추웠을 때를 빙하기.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40만 년 전이잖아요. 성캄브리아 시대 때를 말하고 요때가 이제 고생대, 뭐 중생대 뭐 요 정도 될 텐데 요때를 보니까 기온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을 해왔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후, 그러니까 지질시대 동안의 기후는 간빙기와 빙하기를 여러 차례 계속 반복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1000년간 요거 내용이겠죠. 지난 1000년간 북반구의 기온 변화를 보면 20세기 중반 이후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저 여기 아래 그림을 보면 요 부분을 반복을 해오다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이후부터는 인간의 활동 때문에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기후변화는 생태계와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가설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9시 28분이에요. 그래서 방송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전부터인가 저 방송이 지지직거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 아래 그림을 확인을 해보시면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이 뭐 설명이 되겠죠. 자, 267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때의 과거는 사람이 산 적은 20만 년 전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에 고생대나 신생대나 성캄브리아 시대 때 우리는 그때의 기온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사람이 살았으면 일기예보에 기록을 남겨놨겠죠. 오늘은 뭐 2도였어. 뭐 오늘은 뭐 10도였어. 올겨울은 추웠어. 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을 텐데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지질시대에 뭐 30만 년 전, 뭐 20만 년 전, 뭐 공룡이 살았을 때 그때의 기후가 따뜻했는지 추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과거의 기후, 그걸 우리가 고기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과거의 고기후는 어떤 방법으로 연구가 되었을까에 대한 방법이 우리 교과서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탐구하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밖이 너무 일단 시끄러워요. 자, 일단 지금 끊어서 다음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